옛날 아주 먼 옛날 오늘의 주인공 화이트 씨가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자신의 아내 그리고 아들과 함께 변두리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그들은 특별히 부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은 적절히 행복한 삶을 사는 가족이었죠. 비가 내리던 어느 추운 밤 화이트가 군인이던 시절 인연이 있었던 모리스 상사가 이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21년 전에는 어린 소년이었던 모리스는 이제 성장했고 얼마 전 이를 위해 식민지인 인도에서 복무하다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이트 씨 가족의 저녁 만찬에 참여하면서 겸사겸사 인도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었죠. 그러던 중 화이트는 모리스가 이전에 말했던 원숭이의 손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리스는 화이트가 원숭이 손에 대해 묻자 처음에는 별게 아니었다며 부정했지만 화이트 부인까지 호기심을 드러내자 어쩔 수 없이 품에서 말라 비틀어진 원숭이 손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모리스의 말에 의하면 이 손은 성자인 한 늙은 수도승의 마술이 걸린 물건입니다. 그 노인은 사람의 생애는 숙명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이를 거역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슬픔뿐이라 주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마술이란 원숭이의 손을 들고 소원을 빌면 3명의 인간에게 3가지씩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내용이었죠. 그 물음에 아들은 왜 모리스는 소원을 빌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모리스는 이미 3번의 소원을 빌었고 그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이전에 첫 번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소원으로 자신의 죽음을 빌었기에 이미 이 세상 사람조차 아니었지만요. 모리스는 이 물건을 팔아버릴까 했지만 재앙이 지속되기를 원치 않았고 이 사실을 알면 누군가 소원을 빌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숭이의 손을 들고 주저대던 모리스는 그것을 모닥불에 던져버렸고 놀란 화이트는 손을 불 속에서 꺼내고 자신에게 달라 제안했습니다. 모리스는 그것은 자신이 불에 버린 물건이니 화이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의 탓이 아니라 경고하고 생각이 있으면 다시 불에 던져버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부인도 이를 그저 괴담 정도로만 여겼고 원숭이의 손으로 오늘 밥이나 차려달라고 할까 같은 식의 시시한 농담이나 하며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함께 저녁도 먹고 인도 여행기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화이트는 모리스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다시 원숭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리스는 원숭이의 손을 그냥 태워버리는 것이 좋다고 몇 번이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딱히 소원도 별로 없었습니다. 화이트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소원이 필요할 정도로 결여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아들이 농담 삼아서 이 집에 집세라도 청산하게 200파운드 정도만 달라고 해보면 어떻겠냐 농담했고 아들이 피아노로 멋진 효과음을 던져주는 동안 엄숙하게 200파운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명을 지르며 손을 던져버렸습니다. 화이트가 소원을 비는 순간 그것이 화이트의 손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화이트와 아들은 불길해하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당연히 돈다발 같은 건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화이트의 침대에 돈다발이 얹어져 있을 거라며 농담했지만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200파운드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긴 모리스는 그 소원이 우연처럼 찾아올 것이라 주장했지만 소원이 해를 끼친다는 말부터가 터무니없긴 했습니다. 200파운드가 머리 위로 떨어져 모가지를 분지르는 게 아니라면요. 허버트는 마지막까지 농담을 던지며 공장으로 출근했고 화이트 부인은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혹시 이게 그 200파운드인가 기대했지만 그저 양복점의 청구서와 같은 시시콜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여전히 손에서 꿈틀거린 원숭이의 손이 준 감각에 낯설어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한 남자가 화이트의 집 앞을 서성했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은 남자는 고민이 많은 듯 몇 번이고 화이트의 집을 돌다가 문을 두드렸고 부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이트의 아들 허버트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겪었고 끔찍한 고통 끝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이런 일의 경우 회사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지불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에 위로 차원에서 약간의 보상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 금액은 200파운드, 화이트가 빌었던 그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을 매장하기까지 모든 게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졌기에 부부는 아들이 아직 죽지 않은 것만 같다는 착각과 기대를 품었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둘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우울감에 빠져있던 중 화이트 부인은 아직 원숭이의 손에 2개의 소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부인은 이걸로 아들을 살려내자 주장했습니다. 화이트는 원숭이의 손은 그저 우연일 뿐이라 생각했고 만약 진짜로 한들 어떤 끔찍한 방식으로 소원이 이루어질까 두려워했지만 화이트 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순 없었고
결국 화이트는 두려움에 떨면서 두 번째 소원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오히려 구원받은 기분을 느끼며 침대로 돌아갔고, 잠시 뒤 화이트 부인도 체념하고 침대에 드러누웠습니다. 고요한 와중에 시계 소리만이 불길하게 들려왔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이트는 용기를 내 초를 들고 아래로 내려갔고, 대문 밖에서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작은 노크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들이 묻힌 곳은 여기서 2마일 떨어져 있었으니 살아나서 여기까지 걸어온다면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노크 소리를 들은 부인이 아들을 보기 위해 문을 열려 했지만, 원숭이의 손이 가진 공포에 미친 화이트는 문을 여는 대신 원숭이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멈추고 열린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내의 통곡 소리를 들은 뒤에야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아내가 있는 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대본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원숭이의 손 드립을 넣다가 어라? 원숭이의 손도 영상을 만들고 싶어지는걸? 싶어서 급하게 먼저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보니 처음에는 아들이 소원을 빌자고 하고, 두 번째는 아내가 요구하고, 세 번째는 주인공이 자의적으로 소원을 빌었으니 세 가족이 각자 소원 하나씩 빌었네요. 다만 아들이 제안한 소원으로 아들이 죽었고, 자의적인 소원으로 남편은 아내와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아내가 요구한 소원으로 아내가 특별히 더 불행해졌다는 식의 표현은 없으니 굳이 이렇게까지 맞추려고 노력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싶네요. 아니면 결국 아내는 두 번째 소원을 통해 아들과의 이별을 굳이 한 번 더 겪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걸 세 번째 소원과 합쳐지며 벌어진 일이라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안 들기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농담으로 원숭이의 손이 작가의 소원도 원숭이의 손처럼 이루어져서 이 작가는 원숭이의 손만 유명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거 말고는 다 모르는 소설이더라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발음이 뒤틀려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있었을 정도로 그리 희귀한 소재의 스토리도 아니고, 그저 유명한 공포소설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작품이니 고만고만한 작가가 운 좋게 한방 터트린 식의 행운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언젠가 특정 작품이 특히 유명한 작가들의 다른 이야기들을 다뤄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코난 도일의 소설 중 셜록 홈즈가 아닌 작품을 찾는다거나,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 다음 영상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2차 창작물의 원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성공한 2차 창작물은 뭔가요? 댓글로 남겨두셨다가 다음 영상과 한번 비교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